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익혀봤던 잎사귀가 무성한 화렵수를 조금 응용한 그런 화렵수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종이는 말씀드렸던 대로 A4 용지를 4분의 1, 그러니까 A4를 두 번 접어서 만들어지는 4분의 1면이 되겠습니다. 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4분의 1 정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엽서 크기 정도의 종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그려진 그림은 그림 엽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엽서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엽서 크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반 이 스케치북보다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도 작품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A4 용지의 4분의 1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엽서 카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파브리아노라든지 뭐 캔손이라든지 해서 엽서 카드 용지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여러 가지, 심지어는 이렇게 엽서 형태로 엽서를 쓸 용도로 만들어진 종이가 이런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이런 용지를 여러분이 구입을 하시면 어, 적은 경비로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예, 일단 그 용지를 가지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용지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손쉽게 도화지를 자르고 잘라서 요만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는 엽서를 다 이렇게 세워서 그렸었는데, 이번엔 옆으로 눕혀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연필로 상하 좌우에 여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1cm씩 정도로 여유를 주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꽉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정중앙에 나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에서 성장하는 나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나무가 이렇게 자리 잡을 땅 지표면을 좀 표현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표면은 좀 아래로 이런 형태로 선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무를 중앙에서, 중앙이 이렇게 있으면 중앙에서 지난 시간에 중앙에서 있는 나무를 그려봤으니까 조금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나무가 또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예, 기울어진, 이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이죠. 몸통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자, 지난 시간에 나무도 크게 보면 구라는 구의 원리를 어, 응용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구가 하나의 구냐, 여러 개의 구로 만들어진 것이냐,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고, 나무는 하나의 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의 집합이다 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왜 구냐 말씀드렸죠?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가지에서 파생되는 잎사귀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의 집합을 이룬다는 말씀드렸죠? 집합을 가지고 그걸 하나 입체로 해서 빛이 들어가면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음영이 치고 뭐 그런 원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나무를 그릴 것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뭐 해서 요런 정도로 한번 그려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나무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나무가 쓰러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쪽도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뭔가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약간 나무가 좀 제가 표현한 역동적인 그런 느낌들을 표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체를 표현할 때 예, 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 여러분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그 가지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정말 완벽한 구일까요? 예, 그렇지가 않죠. 뭐 대체로 구로 형성됐다기보다는 약간 타원형의 형태들이 오히려 더 나무의 속성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동그랗게도 좋고 타원형도 좋고 중요한 것은 그런 입체들이 같은 사이즈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사이즈의 에, 타원의 타원형의 구라고 얘기하나요? 하여튼 그런 형태들의 집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큰 거를 약간 둥그런 타원형의 한번 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쪽에도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 사이에도 이렇게 있고 자, 이런데 이제 크고 작은 것들로 이렇게 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다양한 크기의 예, 다양한 모습으로 네. 자, 이렇게 만약에 어, 지난번보다는 구가 많죠. 예, 좀 복잡해졌습니다. 어쨌든 이 나무들을 보게 되면 이 그림자들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많다라는 얘기는 그 입체 하나하나가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 그 디지털 시대에서는 픽셀로 보시면 되겠어요.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아, 뭡니까 더 세밀해지는 거죠. 세밀해지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픽셀이 적을수록 두리뭉실한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이 형태는 우리 앞선 시간에 그렸던 네. 여기에서 보였던 이때는 이 우리가 굴을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였었잖아요. 네, 다섯 개 비교하면 이거는 개수가 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굴을 그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그리는 걸 해볼 터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어쨌든 입체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말씀입니다. 자, 구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빛이, 여기도 빛은 이렇게 우측 상단에서 오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또 이쪽에도 빛이 오니까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구를 생각하면서, 만일에 이렇게 입체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이 있으면, 살짝 피해 주시고 여기도 네, 이렇게 그림자 또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 빛이 오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이쪽에서도 그림자 자 구체 자체에서 생기는 그림자도 있지만 이 구체로 인해서 이쪽에 또 다른 쪽의 영역에 그림자를 또 만들 수 있죠. 자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이것에 의해서 아래쪽에 그림자. 여기도 그 아래쪽에 그림자. 네.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자, 요 그림자에 대해서, 여러분,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구가 있죠? 또 앞에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자, 요 구는 맨 뒤에 있으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만일에 요 그림자가 요거보다 좀 앞에 있다고 하게 되면 빛이 이렇게 와서 얘는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죠. 근데 요것이 요거보다 뒤에 있다고 하게 되면 요 구체에 의해서 여기에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얘의 그림자가 뭐 이렇게 생겨요. 또 만일에 얘도 만일에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한다면 얘는 빛이 와서 자체 내의 그림자는 이렇게 생기겠지만 요 구체로 인해서 뒷면에 그림자를 만들어내겠죠. 그럼 얘도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고 얘는 떼내서 보게 되면 빛이 와서 자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그림자가 원래 갖고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있는 얘로 인해서 생긴 요만큼의 그림자, 얘로 생기는 요만큼의 그림자가 더 있게 되죠. 이렇게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보여줄 수 있는 화이트 부분은 요 정도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얘도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한다면 얘는 그대로 빛이 와서 이쪽은 밝은 부분이 되고 이쪽 부분은 어둠이 되는 거고 얘도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한다면 빛이 오면은 이쪽이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어떻다고 그랬죠? 예. 빛이 와서 얘가 이것들보다 뒤에 있다고 보게 되면 얘를 인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얘도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자체에서 형성되는 그림자가 있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얘가 그림자의 영역이 이만큼까지 왔다 그러면 얘는 다 어두워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원리를 여기다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음영에 관한 것들은 대충 됐고요. 일단 보세요. 한번 이 밸런스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얘가 확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이 자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만일에 이쪽에다 더 많이 일했다 그러면 분명히 얘는 이렇게 쓰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무를 이렇게 그리면 상당히 역동적이고 또 이거 그림이 다 그려졌다면 이쪽 부분의 공간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더 뭐랄까 어떤 풍경으로서의 어떤 그림이 더 이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잉킹을 해볼 텐데요. 잉킹 전에 연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지난번에 이렇게 골짜기 이렇게 구체가 있으면 이런 골짜기들이 있다 그랬죠? 골짜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라고 말씀드려요.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렇게 골짜기 팍 파고 들어가게 되면 정말 무슨 나무가 그런 공들 매달아 놓은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무도 이렇게 이런 곡선들이 있죠. 이런 곡선들 너무 곡선을 따라가 가지 마시고 좀 불규칙하게 가시면 좋아요. 자, 지난번에 선 연습한 게 있었죠. 어떻게? 네,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네, 꼬불탕꼬불탕한 이런 선들. 네. 자, 왔던 곳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막 뭐 이렇게 왔던 길 다시 가는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나무 끝이라고 해서 다 선을 그냥 꼼꼼하게 다 그리면 에, 입체감이 좀 부족해져요. 그건 무슨 얘기냐? 자, 빛이 이쪽에서 오잖아요. 빛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이쪽에 밝은 부분이 있죠. 밝은 부분, 그 경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경계는 빛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반짝거리겠죠. 반짝거리면은 그 경계가 잘 보일까요? 경계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기계적으로 다 그리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스킵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살짝 이렇게 띄고 예. 이게 띄워주면은 이런 것이 어떤 겁니까? 빛을 받아서 네, 반사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연필로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네. 이런 부분에도 어때요? 너무 살짝 예, 불규칙하게 예, 띄워주면은 거기도 뭐 빛을 반사한다. 뭐 그런 느낌도 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부분도 동그랗게 뭐 가지 않고 좀 바깥으로 슥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래 부분도 어때요? 이렇게 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우리가 동그란 거 했었지만 그 따라가지 말고 네, 불규칙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방법으로 네, 이렇게 자 이쪽도 어때요? 너무 동그랗게 들어가지 말고 이런 것들은 가볍게 바깥으로 살짝 빼주면 어떻습니까? 예, 동그란 거 보였지만 크게 외형은 뭐 이렇게 무슨 글쎄요, 럭비공처럼 생겼나요? 무슨 잎사귀처럼 큰 잎사귀처럼 만들어졌죠. 자, 이런 형태로 나무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외형은 됐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는 얘기냐? 자, 어, 일단 펜으로 이렇게 다 해칭을 하셔도 됩니다. 예, 하셔도 괜찮고요. 안 하고 지난번에도 해칭을 별도 안 했죠. 자, 여기에 요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사용하였던 연필의 패턴들을 네, 이렇게 예, 해주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쭉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화이트라고 해서 그냥 100%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도 어, 화이트가 있는 부분에도 나무의 잎사귀의 패턴은 살짝살짝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살짝살짝 예. 그리고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어딜 것 같습니까? 이쪽일 것 같습니까? 이쪽일 것 같습니까? 예, 이쪽 많이 받을 거고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여기 2차원으로 보면 여기겠지만 이게 3차원으로 보면 이쪽 아래가 불룩하게 예, 이 그리는 사람 쪽 앞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런 부분도 예, 중간중간에 화이트 부분을 예, 좀 남겨주면 여기가 가장 밝게 빛나게 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이쪽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요 경계는 어때요? 이 전체 볼륨에서 빛을 또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원리로 그릴 건데 이제 인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